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OPTR이라고 이제 ATC 19년도에 이제 나온 그런 논문이거든요. FTL 관련된 그런 논문.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컨슈머 그레이드 SSD는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오더나 아토미시티를 일단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 오더나 이런 아토미시티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트 리퀘스트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제 인디비주얼한 섹터들이 씌워질 수도 있고 씌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크래시가 일어난 이후의 상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이랑 파일 시스템이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 SSD에서 그래서 라이트도를 이런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플러시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플러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퍼포먼스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그런 컨벤셔널 SSD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프레시 개런티 레벨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SD들은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드디스크부터 이제 블락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왔고, 이제 그 블락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스택, 그 IO 스택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버든이라고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OPTR이라고 해서 기존의 블락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FTL에서 이런 좀 크래시 리커버리 테크닉을 얹어가지고 이런 스트롱 리퀘스트 레벨 크래시 개런티를 제공을 하는 그런 FTL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OPTR이라고 붙이고 있고요. 그럼 스트롱 리퀘스트 레벨 크래시 개런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픽스 시멘틱인데, 이건 라이트 리퀘스트가 먼저 들어온 라이트 리퀘스트가 듀러블 된 다음에 다음 라이트 리퀘스트가 듀러블 되지는 그런 라이트 오더에 대한 부분이고요. 리퀘스트 아토믹시티는 이제 라이트 리퀘스트 안에 수많은 LPN, LBA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쓰여지든지 혹은 이제 하나도 안 쓰여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그런 시멘틱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컨벤셔널한 SSD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멘틱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플러시 시멘틱은 기존 컨벤셔널한 그 SSD에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러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라이트 리퀘스트들에 대해서는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시가 들어오게 되면 전에 있던 라이트에서는 항상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컨벤셔널이든 베이스라인이든 아니면 OPTR이든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이트가 DB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이런 베이스라인 SSD 같은 경우는 라이트 리퀘스트 간에도 이제 리오더링이 일어나고 LBA 간에도 이제 리오더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섞여서 막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가지 그 크래시가 일어난 이후에 36가지의 스테이트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이제 OPTR SSD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쓰여져 있지 않든지 아니면 첫 번째 라이트만 이제 수행이 됐든지 아니면 둘 다 수행이 됐든지, 그래서 세 개의 스테이트 중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토미시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오더 그런 개런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싱크로너스한 동작이 들어가서 좀 퍼포먼스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OPTR에서는 기존의 이제 SSD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스킨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널 패러렐리즘이라든지 이런 리퀘스트 스케줄링, 리오더링 하는 거, 라이트 캐싱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SSD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OPTR의 하나의 목적 중 하나가 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컴플리션 트래킹이라는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됩니다. 네, 가장 골자가 뭐냐면 어떤 라이트 리퀘스트 안에 여러 개의 이제 LPM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낸드에서 다 찾아보는 겁니다. 낸드에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은 이제 리커버리 때 일어나는 거고, 일단 어떠한 라이트 리퀘스트에 어떠한 LPN이 어떠한 라이트 리퀘스트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런 플래시 페이지의 스페어 에리어에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ID라고 해서 라이트 리퀘스트마다 이런 시퀀스 넘버를 부여를 해서 WID를 저장을 하게 되고, 라이트 리퀘스트의 사이즈, 그리고 LPN 정보까지 같이 적어주게 되는 거죠. 기존에도 LPN 정보는 뭐 GC를 위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낸드에 적힌 스피어 데이터가 다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순서는 WID, 사이즈, LP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WID가 0인 페이지가 지금 두 개가 있고, 그 WID가 0인 라이트 리퀘스트의 이제 사이즈도 2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 리퀘스트가 이제 낸드에 다 적혔네라고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컴플리트 라이트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번 WID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두 개인데 지금 낸드에는 이제 하나만 적혀 있으니 이거는 아토미시티가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인컴플리트 라이트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WID가 2인 것들은 이제 사이즈가 2이고 낸드 페이지에도 두 개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컴플리트 라이트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존의 순서 라이트 오더가 0, 1, 2이기 때문에 1번이 지금 인컴플리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2번 또한 이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버려버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0번만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약간 이런 라이트 코얼리싱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코얼리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 리퀘스트가 SSD에 들어왔을 때 낸드 플래시로 바로 적는 게 아니라 라이트 캐시를 거쳐서 적습니다. 근데 라이트 캐시에 머물 동안 그 다음 라이트 리퀘스트가 동일한 LB에 대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제 굳이 이걸 플래시로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없고 그냥 그 라이트 캐시에서만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플래시에 IO가 덜 들어가게 되니까 성능도 이제 향상이 되고 라이프 타임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OPT 같은 게 낸드에 써져 있는 어떤 개수를 세는 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트 캐시에만 적어주게 되면은 그런 낸드 플래시 써지는 게 개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이제 방법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브한 방법은 그냥 라이트 캐시하는 것도 무조건 다 라이트 스루로 그냥 밑으로 라이트를 그 낸드 플래시로 내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성능이 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콜 때 그런 콜 정보를 또 따로 DRAM에다가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라이트 캐시에 이런 4개의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고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덜티 플래그라든지 WID라든지 이렇게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티 플래그가 1이라는 거는 라이트 캐시에만 들어간 거고, 이제 낸드 플래시로는 라이트백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라이트가 같은 LBD에서 들어올 때 이제 합체를 하는 겁니다. 합쳐주고 그냥 여기만 그 데이터를 합쳐주는 게 아니라 이 콜싱 그 레코드라는 스캔 버퍼에다가 이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리퀘스트의 어떤 페이지가 7번 리퀘스트랑 합쳐졌다. 3번 리퀘스트의 사이즈는 6이다라고 이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덜티 플래그가 0인 거는 이미 이제 낸드에 다 써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콜싱 레코드를 포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컴플리트 라이트, 컴플리트 라이트를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 이 콜싱 레코드를 포함을 해서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낸드에 적힌 페이지 그리고 콜싱 레코드에 적힌 페이지의 개수를 세서 이게 이런 그 라이트 리퀘스트의 사이즈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인데 1번 라이트 같은 경우 인컴플리트 라이트였거든요. 원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낸드에 하나만 써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콜싱 레코드에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 1번 라이트 리퀘스트가 2번 라이트 리퀘스트랑 이제 합쳐져서 2번에 적혀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니 요거는 이제 컴플리트 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수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컴플리트 라이트는 아니고 이제 뒤에 놈을 봐야 되는 거죠. 디펜던시가 있는. 2번 라이트 리퀘스트에 대해서 요 놈이 이제 컴플리트 라이트라고 확정이 되면 1번도 이제 같이 컴플리트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2번이 컴플리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1번도 컴플리트 라이트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코일리싱 레코드 같은 경우는 DRAM에 적었는데 이거를 언제 이제 플래시에 내리냐라고 하면 버퍼가 가득 찼을 때 혹은 이제 그 호스트로부터 플러시가 들어왔을 때 코일리싱 레코드를 플래시에 적게 됩니다. 그 다음 매핑 테이블 체크 포인팅입니다. 이거는 기존 FTL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 타입을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고, 첫 번째는 이제 풀 체크 포인트라 그래서 L2P 맵에 이제 전체를 스냅샷 찍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크리멘트 체크 포인트라 그래서 변화량만 이제 찍는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크리멘트 체크 포인트를 계속 찍어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랜드 상에 이제 인크리멘트 체크 포인트를 쓰기 위한 영역이 꽉 차게 되면은 이제 풀 체크 포인트 하나 쓰고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비워주게 되는 거죠. 체크포인트 마지막에는 이렇게 실 페이지라고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최근의 WID와 넥스트 프리 페이지의 그런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다 리커버리 한 다음에 이제 이 넥스트 프리 페이지의 주소부터 롤포워드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할 때 약간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 제약은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된 후에 써진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리클레이밍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랜드 페이지에 이제 써져 있는 개수를 가지고 뭔가 컴플릿 라이트인지 인컴플릿 라이트인지 판단을 할 텐데, GC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지우는 동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C 그 지우는 동작이 들어가면 그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렇게 체크 포인트 되지 않은 체크 포인트 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아예 GC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GC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터널 플러시를 항상 이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런 리커버리 프로세스입니다. 리커버리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 체크 포인트부터 리커버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트 체크 포인트를 좀 시퀀셜하게 로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변화량들을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롤포워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스트 체크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넥스트 프리 페이지부터 이제 시퀀셜하게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읽을 때 이제 WID를 카운트를 하면서 각 그 라이트 리퀘스트들이 컴플릿한지 인컴플릿한지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할 때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싱 레코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랜드에 쓰여져 있다라고 할 때, 스페어 데이터 콜싱 레코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할 때, 이제 3번 라이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6개가 필요한데, 지금 콜싱 레코드에 한 군데만 이제 나와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인컴플릿 라이트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이후에는 이제 리커버리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리커버리를 할 건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컬 리커버리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그 플로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고든 엣지 같은 경우는 그 라이트 리퀘스트의 오더를 뜻하게 되고, 이렇게 곡선인 엣지 같은 경우는 콜싱 그런 정보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012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0이 먼저 이제 디벨롭을 해줘야 되고, 1이 그 다음 디벨롭을 해줘야 되고, 2가 디벨롭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이 스트레이트 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0과 1 중에 이제 어떤 페이지가 이제 2번 라이트 리퀘스트와 이제 콜스 됐다, 이제 합치가 됐다라는 것을 이 곡선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리커버리를 할 건지 그런 리커버리 포인트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리커버리 포인트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이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레이티스트 체크 포인트부터 이 선으로 이제 컷한 여기까지 안에 인컴플릿 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인컴플릿 라이트가 있다라면 이 오더링 개런티를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가로지르는 이제 폰트 엣지, 그러니까 그 곡선인 엣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로지르는 이런 곡선도 없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4번 전에 있는 이 각 노드들이 다 컴플릿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4번 이제 0 이제 스타트 포인트부터 이제 4번까지는 이제 다 이제 리커버리가 가능하다. 이 안에 이 012는 아토미시티 보장하고 순서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전까지는 이제 리커버리를 진행을 하는 거고, 4번 이후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FTL에 대해서 좀 설명을 OPT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FTL을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파일 시스템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시켰습니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EXT4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fsync를 그런 최적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리미티브, fFence라는 새로운 프리미티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fsyn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트랜스퍼하고 이제 커밋 레코드를 트랜스퍼 하기 전에 그 중간에 항상 이제 플러시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오더링을 개런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러시를 통해서 그 배리어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OPTR 같은 OPTR SSD 같은 경우는 그냥 트랜스퍼만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순서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플러시를 없애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두 개의 플러시가 들어가던 거를 하나의 플러시로 이제 플러시의 개수를 낮추면서 이제 성능을 개선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만든 F펜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F싱크에서 이제 플러시를 없애는 그런 프리미티브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F싱크의 노베리어 옵션 모드와 이제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ite,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SQLite를 좀 지정을 하고 SQLite를 좀 옵티마이즈는 했는데, 이제 최적화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당장 이제 듀러빌리티를 보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F싱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당장 이제 듀러빌리티를 보장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 오더링만 보장해야 될 경우는 F펜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트랜잭션 같은 경우 5개의 F싱크가 들어가는데 이제 앞에 있는 4개에 대해서는 이제 F펜스로 바꿨고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F싱크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F펜스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플러시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TL 같은 경우는 OPTR, FTL 같은 경우는 오픈 SSD 위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는 8MB, 그 리플레이스먼트 팔러시는 LRU를 쓰고 있고, 그 GC 그 비팅 셀렉션 팔러시는 그리디, 그러니까 GC 코스트가 제일 작은 BT로 선정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의 이제 퍼포먼스 결과입니다. 그 SQLite에서 이제 그 키밸류 페어를 인설트하는 그런 워크로드로 성능 측정을 하였고요. 각각의 Y축이 이제 스루프트고 각각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나하나씩 넣어가면서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게 옆에 여기 1, 2, 3, 4와 매칭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베이스라인입니다. 비교분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OPT R SSD를 썼고 그 EXT4의 옵티마이제이션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EXT4 같은 경우는 아까 플러시를 하나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래서 플러시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SQLite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넣은 건데, SQLite 같은 경우는 이제 앱데이터 싱크 5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앱데이터 싱크만 남겨놓고 나머지 4개는 이제 그 F펜스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플러시의 개수를 현저하게 줄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군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은 이제 MB, 노 베리어 옵션인 거고 이제 플러시가 없는 F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플러시가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죠. 왼쪽 이 탭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밑에 SSD만 바꿔준 겁니다. 위에 어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시 개수는 동일해서 사실 성능이 동일하거나 혹은 OPTR이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OPTR 같은 경우는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뭔가 좀 기능을 더 넣은 거기 때문에 OPTR이 낮게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서 약 한 1% 정도 지금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보고 OPTR이 안에 OPTR SSD에 이러한 컨시스턴시를 좀 제공한 그 아토미시티랑 이런 오더링을 보장하는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FTL 성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듀어런스 관련해서도 그런 측정을 했는데, OPTR SSD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듀어런스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좋게 만드는 경우는 뭐냐면, OPTR SSD를 써서 위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파일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플러시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시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라이트 캐시 상에서 뭔가 코일리싱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로 내려가는 IO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듀어런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듀어런스를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은 이제 각종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뭐 코일리션 레코드라든지 이런 메타데이터를 쓰는 부분들 때문에 인듀어런스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EXT4에 옵티마이제이션만 넣은 부분은 한 13% 정도 좀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와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어, 그 SQL 라이트까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넣은 부분은 이제 한 40% 정도 이제 와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러시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또 이 OPTR, FTL 자체의 그런 성능, 그런 분석을 더 진행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엑스트라 플래시 페이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액세스 로컬리티에서 랜덤 라이트 워크로드로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액세스 로컬리티 하이, 미디엄, 로우, 액세스 그래뉴리티, 그러니까 이제 페이로드 사이즈는 또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 성능 측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 인터벌도 이제 변경해 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메타데이터를 쓰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인크리멘탈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Y축의 절대값이 한 0.707 정도밖에 이제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자체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인크리멘탈 체크 포인터가 무시할 만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일단 이제 16KB 플래시 라이트당 일단 8바이트의 그런 L2P 테이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매핑 업데이트를 가지고 이제 큰 플래시 라이트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라이트가 들어와도 이런 인크리멘탈 체크포인트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릴레이션 레코드와 풀 체크포인트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는 무시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워크로드, 그러니까 하이 로컬리티를 가지고 스몰 액세스 그래뉴리티를 가지는 이런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하이 로컬리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그 라이트 캐시 상에서 데이터가 이제 코일리션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몰 엑스 그래뉴리티는 그러한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일리션 레코드를 점점 채워가는데, 스몰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그런 코일리션 레코드를 덜 채우게 됩니다. 덜 채운 상태에서 이제 플러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부만 채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플래시로 이제 IO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 엑스트라 페이지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일리션 레코드들이 이제 낸드로 이제 적히게 되면 그 공간이 부족해지면 또 이런 체크포인트도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체크포인트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GC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그런 퍼포먼스가 하락하지 않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C 컨스트레인은 그렇게 효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C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체크포인트 이후에 쓰여진 그런 빅팀 블락에 대해서는 GC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블락 자체가 일단 전체 블락에서 0.2%밖에 안 된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렇게 그 체크포인트 이후에 써진 이런 페이지들은 어떻게 보면 에이지가 낮은 핫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에이지 어웨이어한 GC 그 팔라시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코스트 베네핏 그런 팔라시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이렇게 그 에이지가 작은 그런 블락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뒤로 GC를 미루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러한 GC 컨스트레인이 이런 코스트 베네핏 그런 팔라시와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콜드 핫 이렇게 워크로드가 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워크로드 패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한 크래시 개런티 레벨은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과 파일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퍼포먼스를 하락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개발한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한 이 OPTR이라는 FT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SSD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런 라이트 오더와 아토미시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 자체가 이런 블락 인터페이스 위에서 이런 스트롱 리퀘스트 레벨 크래시 개런티를 제공을 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약간 이런 OPTR SSD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그 이용을 해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파일 시스템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오늘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